안녕하세요. 공부하는 교사들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교수님을 모시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교수님께서 미디어를 또 가르치시고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라서 미디어 관련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부모님들께서 요즘 학생들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을 이제 홈스쿨링을 하거든요. 네. 네. 둘째는 올해부터 또 대안학교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첫째는 아직도 홈스쿨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저는 요즘 뭐 매일 같이 이제 전쟁을 저도 이제 벌이고 있죠. 저희 집 큰애가 고1이고 둘째가 이제 중1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좀 늦게 시작했어요. 홈스쿨링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걔는 이제 스마트폰을 가졌고, 근데 이제 둘째는 대안학교를 가면서 거의 이제 대안학교에서 스마트폰 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바로 스마트폰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엄청 지금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디어를 공부도 하고 또 가르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네, 미디어랑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오늘 할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몇 살 정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갖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질문이 사실은 좀 비현실적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자녀가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맞추기에는 그 현실적으로 좀 이루기 어려우신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을 받을 때 제가 드리는 답은 어떤 거냐면은 아이들이 독서 습관이 생기고 그리고 책 읽는 뇌죠. 독서 뇌가 만들어진 다음에 스마트폰을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독서라고 하는 행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책을 읽는 거는요, 인간이 하는 인지적인 활동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우리 뇌는요, 움직이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주된 일이고, 인지적인 작업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뇌에 있어서는 약간 부가적인 그런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원래 이제 뇌의 기능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자체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책을 읽는다, 그리고 혹은 뭐 유튜브 영상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멍하게 있어도 컨텐츠가 진행이 됩니다. 네, 내용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멍하게 봐도 돼요. 네, 근데 책은 어떠냐면은 책을 읽는 사람이 정말 적극적으로 한 줄 한 줄 읽고 또 그렇게 읽은 내용을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재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내용인지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해야 컨텐츠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래 책 읽는 것 자체가 인지적으로 힘든 작업이에요. 심지어는 여기 이제 뭐 뒤에 이렇게 그 배경 있잖아요. 자, 이 배경을 한번 묘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뒤에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고, 뭐 약간 대각선으로 지금 찍혀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앉아 있고 이렇게 묘사를 할 텐데, 이걸 이제 글로 써놓으면 이제 이거를 글로 읽은 사람은 그 글을 보면서 생각할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죠. 커튼이 쳐 있고 두 사람이 앉아 있고 이런 내용이고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글로 읽어서 머릿속으로 구성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데 영상을 보면 지금 딱 나와 있거든요. 뭐 인지적으로 생각할 게 없어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은요, 그냥 영상이 더 편해요. 책을 읽는 건 힘들고 영상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책을 안 보고 유튜브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이 책을 읽는 것,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단순히 뭐 미디어를 절제하라 그러는 건 답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른도 사실은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전전두엽 자체가 느리게 발달하고, 늦은 아이들은 한 25세대에 완성되고 이렇거든요. 이거 원래 통제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청소년 기분 때까지는. 뭐 그런 아이들 보고 잘 조절하고 절제해라 라고 하는 건 이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것보다는 미디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약간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미디어를 안 보면 뭐 할 건데요. 음,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약간 저는 좀 약간 답답한 게 뭐냐면 부모님들 대부분 욕심이 뭐냐면 애들이 미디어를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근데 나도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네. 네. 아이들이 미디어를 안 하면 부모님이 놀아줄 건 또 아니고. 네. 그럼 애들이 뭘 할 거예요? 물론 이제 공부하기를 바라시겠죠.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보통 그 부모님의 그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 부모님들이 그런 분이 아니시면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아닐 확률이 높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미디어 안 하고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디어 대신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미디어도 하고 다른 것도 하게 되죠.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좀 대안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가 또 책이라고 하는 미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책도 읽고 또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아이들이 되려면 스마트폰을 너무 일찍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물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뭐 들어가서 애가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전까지 독서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죠. 네. 독서 교육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책 읽는 뇌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글을 잘 읽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책 읽는 뇌가 되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네. 그러면 또 책 읽는 게 또 재밌어져요. 음, 네, 그러면서 책 읽는 재미도 느끼고 또 책 읽는 습관이 자리가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주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보면 네. 1학년, 2학년들도 스마트폰을 다 쥐고 있더라고요. 네, 네. 집에 갈 때. 네. 그래서 이미 스마트폰을 사준 그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하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네. 정말 이 영상을 좀 빨리 보셨어야 되는데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고 빨리 좀 그 상황에서는요. 일단은 아이들이 너무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또 스마트폰에 빠지면 사실 그 시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에 최적화가 된 뇌가 되거든요. 네. 우리 뇌는 가소성이 있어서 계속 변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는 것만큼 뭘 또 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느냐면은 또 책을 읽고 하도록 또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사실 저희 집 아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걔가 원하는 대로 미디어를 합니다. 아, 네. 뭐 3시간 책을 보고 3시간 유튜브를 보고 싶으면 뭐 3시간 유튜브 보고 1시간 게임하고 싶으면 1시간 게임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규칙이 하나 있는데 어떤 규칙이 있느냐면은 저희 집은 애가 책을 읽은 시간만큼만 미디어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30분 책을 읽었으면 30분 게임할 수 있고요. 60분 책을 읽었으면 뭐 60분 유튜브를 할 수 있고 그래요. 네, 그걸 이제 좀 균형을 잡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얘기 안 들었네요. 네, 어떤 어머님들이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책 읽는 뇌가 된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줘라. 아니, 뭐, 미디어를 쓰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했대요.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고, 책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거 갑자기 스마트폰 쳤더니 책을 안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물어봅니다. 애가 그 전에 무슨 책을 그렇게 좋아했나요? 물어보면, 어머니가 그러세요. Y 시리즈 이런 거 좋아했대요. 네. 그러니까 학습 만화는 책에 안 들어갑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책의 범주에 학습 만화는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학습 만화는 학습 만화이기 때문에 이미 그림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을 머릿속으로 구성할 수 있는 뇌가 완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학습 만화를 보게 되면은 그게 좀 약해져요. 그건 어느 정도 좀 그림으로 다 보여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애가 스마트폰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글밥이 좀 많고 뭐
사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파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글이 주가 되는 책들을 계속 얘가 잘 읽어나가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할 수 있다 수준이 아니라 그걸 이제 좀 즐길 수 있는 완전히 책 읽는 데가 완성이 된 다음에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 교수님께서는 네. 미디어를 많이 또 사용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른들도 저도 그렇고 미디어를 통제하는 게 또 쉽지가 네. 않더라고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잘 안 되거든요. 네, 혹시 교수님만의 전략? 교수님은 하루에 어느 정도 미디어를 사용하시나요? 저는 사실 일하는 것 자체가 미디어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강의 준비를 하면 강의 내용도 사실 컴퓨터로 준비하죠. 네. 그리고 그게 끝나면 또 저는 이제 PPT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거든요. PPT 자료도 양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미디어 되게 많이 씁니다. 되게 많이 쓰고 사실 저는 책도 미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네, 책 보는 시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거의 하루 종일 그냥 미디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치만 이제 교수님께서는 다 생산적인 활동에 미디어를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튜브를 본다든지 네. 아니면 뭐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네. 그런 약간 그런 시간들을 많이 좀 흘려보내는 네. 아까운 시간이 뭐 1시간, 네. 2시간이 금방 이렇게 또 가잖아요. 네. 그런 생활은 없으신 건가요? 아, 그런 것도 당연히 하죠. 예, 당연히 하는데 이제 제가 노력하는 건 어떤 거냐면 가급적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 같은 경우도 몰아서 답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한번 저희 선임은 아니시고 저희 그 시니어 교수님이 한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이, 우리 교수는 연락이 잘 안 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답을 잘 못합니다. 뭐 이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뭐 학교 직원들도 뭐 수시로 카톡을 보내고, 요즘 뭐 회의 공지도 카톡으로 오고, 사실 단톡방도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카톡이 되게 많이 오는데, 저는 알림을 그냥 꺼놔요. 음, 예, 카톡 자체 알림이 안 울리거든요. 제가 열면, 그때 이제 들어와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거 사실 저 그전에는 그냥 들어와 있도록 했는데 내가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들어와 있으면 그것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네. 숫자가 올라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네네. 37 이렇게 떠 있으면 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아예 그냥 알림을 안 띄웁니다. 거의 그만큼 안 띄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는 좀 혼이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저는 그게 좀 현대인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쪼개지도록 우리가 쓰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인지 활동을 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진짜 인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안 좋습니다. 아, 네. 지혜로운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좀 뻔뻔해지면 됩니다. 욕 좀 네. 먹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노력하다가 약간 빨리 답해줘야겠다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게 네네.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또 네. 휴대폰을 정말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착하셔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저처럼 그냥 마음을 무질고 그러면요. 신경 별로 안 쓰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빨리 적응합니다. 네. 걔는 연락 좀 늦어? 그냥 그렇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네. 맨날 빨리 하던 사람이 늦게 답을 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네. 그냥 늦게 답을 하던 애가 늦게 답을 하면 얘는 그냥 원래 그런 놈이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용기를 내시라고 네.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할 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개입을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네. 하면은 이제 현명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네, 요 점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네. 오늘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지? 네. 사실 부모님들이 저는 제일 일단 피하라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폰 사용하고 뭐 미디어 사용하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랑 자녀들이랑 관계가 깨지는 건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중독이 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사람이
관계를 통해서 채워주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교우 간의 관계, 또 이웃 간의 관계, 뭐, 또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사실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또 관심을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좀 채워지는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중독이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게임을 하면 보통 아이들이 대부분 다 과몰입합니다. 근데 그렇게 과몰입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게임 중독으로 가는 좀 위험한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제일 위험하냐면은 부모님이 좀 바쁘시고 맞벌이를 하시거나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애가 친구 관계도 안 좋아요. 그럼 얘는 조금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얘는 현실 세계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지는 게 좀 부족한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관심받고, 이렇게 뭐 되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친구들도, 뭐, 교육 관계도 안 좋은 게 안 되고. 그러면 얘는 현실 세계로 나왔을 때 그런 게 안 채워지면 다시 게임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게임을 우리 청소년들이 할 때 재미있어서도 하거든요. 근데 재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취감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럼 사실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성취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되게 오랜 시간 노력해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인데 게임은 뭐 30분, 1시간만 하면은 한 판을 깨요. 레벨 하나 올라가요. 네. 그렇게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디어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좀 안 좋아진다.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 이러면 오히려 아이들의 미디어 생활하는 걸 지도하기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네. 선생님과 뭐 학생들 사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뭐 이렇게 꾀를 내고 어쨌든 뭐 뭔가 방법을 써서라도 미디어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는 말라라고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원칙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 미디어 생활하고 하는 것들을 지도하는 것 특히 이제 선생님은 사실은 선생님보다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네, 부모님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데 부모님이 아셔야 되는 되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균형을 잡을 때까지 잡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은 아이들이 미디어를 균형 있게 또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거는 이게 지식일까요? 기술일까요? 기술? 네, 기술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면 한번 알려주면 되죠. 네. 네. 근데 이게 기술이거든요. 근데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네, 네. 넘어질 수 있고 균형을 못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죠. 네. 기술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디어를 균형 있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약간 그런 의미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들 보면 부모님들 너무 재밌으세요. 마치 이거를 지식인 것처럼 접근 하십니다. 애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야, 너 미디어 균형 있게 사용해야지. 절제해서 써. 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게 기술에 대한 접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은 자전거를 아이들 가르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네, 자전거 타시죠? 네네. 네, 자전거 처음에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자전거 저는 남동생한테 배웠어요. 남동생한테 배웠어요? 네. 어떻게 제가 배워요? 자전거를 늦게 타가지고 네, 남동생이 뒤에서 잡아주고 네. 이제 알려주고 네. 제가 좀 어, 할 때쯤 이렇게 놔주고 놔주고? 네, 손 네. 놔주고 그렇게 남동생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시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동생한테 많이 사주셔야겠네요. 자전거 가르쳐줘서 고맙다. 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는 우리 집 애들 자전거 제가 다 가르쳤거든요. 네.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키가 좀 있는데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우니까 높이가 되게 낮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낮은 거를 이제 허리를 숙여가지고 뒤에 안장을 잡고 한 2시간을 다니는 거예요. 네. 둘째가 좀 늦게 배웠거든요. 배우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뛰어다니는데 진짜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고 그때 또 여름인데 다 땀으로 막 젖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애가 근데 안 잡아주면 어떡해요? 넘어지죠.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근데 부모님이 자전거를 탔는데 애한테 그러진 않잖아요. 야, 자전거 균형 잡아서 타. 넘어지지 마. 아, 왜 넘어져? 누가 넘어지라고 했어? 어? 넘어지면 어떡해? 자전거 잘 잡고 타야지. 이런 식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잡아준다고요. 네. 네, 아이들이 미디어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그리고 또 잘 절제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기술에 가깝거든요. 네. 그것도 시행착오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넘어지고 잘 못하는 게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계속 개입하고 잡아주고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집 애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신경 씁니다. 네, 네. 고1인데 걔는요 매일 미디어 일기를 써요. 그래가지고 구글 그 스프레드 시트에다가 계속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네, 저희 집에가 원하는 대로 게임도 하고 유튜브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다 적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책을 본 시간만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책 본 시간을 적고 분으로 적고 그다음에 그 분만큼 내가 이제 유튜브를 하든 게임을 하든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구글 문서기 때문에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걔가 입력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봐요. 예, 보면서 우리 애가 오늘 플러스구나 마이너스구나. 그러면 이제 저녁 때쯤에서 한번 좀 경고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지금 30분이다. 책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처럼 부모가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부모가 좀 힘들고 근데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네, 어쨌든 아이가 균형을 잡을 때까지 좀 잡아주는 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수님을 모시고 미디어 사용 전략에 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보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